토플 시험 답안지를 써라. 창조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사신경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문법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에세이나 논문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토플 시험 답안지를 써라. 그 정도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생각해보면 뉴토플은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두 번째 문제 유형이 이메일 작성인데 시간을 고작 7분을 줘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유형이 어쨌든 아카데믹한 글을 쓰긴 하지만 어쨌든 이 토론형 문제에서도 시간은 10분밖에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타가 완전 빠르고 문장력도 좋고 문법 실력도 진짜 빵빵해. 그런 학생들도 7분, 10분 동안에 그렇게 장황하게 글을 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세 번째 문제 유형인 토론형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내용, 화면에 떠 있는 정보를 분석하고 본인의 의견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근거까지 마련하면서 어떤 글쓰기 포맷을 작성해 나가는 데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2분에서 3분 정도는 글을 쓰는 계획 단계를 거쳐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랬을 때 정작 타이핑 치는 시간은 7분 정도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길고 장황하고 미사여구가 많은 표현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장문보다는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문법적인 실수 없는 문장 그리고 정확하게 메인 아이디어와 그리고 본인의 메인 아이디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근거가 최소 1개, 좋게는 2개 이상 들어가 있는 글을 적어내는 게 관건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글쓰기에 대한 소질을 운운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글 쓰는 소질이 아니라 정답을 찍어내는 템플릿과 연습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고 창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습득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학습 전략을 요약해 볼까요? 무엇보다 정확한 문법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문법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좀 많이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법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오히려 독이 될 것 같아요. 비단 토플과 관련된 패턴은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생활 영어와 관련된 실용 영어의 전반적 패턴에 대한 그런 기본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문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체적인 어떤 문장 구조나 또는 동사의 시제, 즉 답변을 함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과거형으로 질문을 했는지 또는 현재형으로 질문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리스닝의 정확한 레스폰스를 고르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스피킹에서 따라하는 거나 인터뷰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어떤 채점 포인트가 된다라고 이미 공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지금 대화하는 상황에서의 시제나 그리고 대화하는 상황에서 주어에 따른 수일치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사소한데 우리 꼬맹이들은 이런 실수 잘 안 해요. 머릿속에 문법이 쓸데없이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집착적으로 조심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성인 영어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단순한 부분에 대한 실수를 너무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부터 탄탄하게 짚고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동사 시제나 수일치 그리고 문장 배열 문장 배열과 관련돼서 뭐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온다 그리고 목적어 나온다 그리고 전치사구는 어느 정도에 있다 라는 기본 어순 배열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쓸데없이 어려운 도치라든지 생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컴플렉스는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결어 같은 경우 전치사라든지 아니면 접속사
같은 활용. 이런 부분들을 잘 포인트 맞춰서 공부를 해 보신다라면 신유형을 위한 문법 잡는 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휘 학습은 모든 언어 학습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처럼 전문 학술적인 어휘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주제별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평상시에 빌드업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 외에도 신유형의 컨셉에 맞는 실용 영어, 실용 어휘와 관련된 패턴들, 즉 광고 전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메일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 또는 상품 사고 난 다음에 매뉴얼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과 관련된 용어들, 심지어는 우리 Z세대들이 활용하고 있는 어떤 SNS 용어나 또는 은어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바뀌는 신유형의 반사신경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을 찍어내는 반사신경. 귀찮아도 많이 풀고 많이 접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시험을 여러 번 쳐보는 거예요. 시험을 많이 쳐보면 쳐볼수록 시험에 대한 긴장감이나 스트레스 이런 부분은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토플 시험비가 얼만데 그걸 많이 쳐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물론 시중에 이제 신유형과 관련된 문제집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다고 또 출판사 좋은 일 자꾸 시키지 마시고 ET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주겠다라고 했으니,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 그것부터 하나씩 받아 놓으시고 앞으로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 손쉽게 공부하실 수 있게 제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잠 안 자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많은 문제 속에서 많은 주제를 다루어 보고 그 주제들에 따른 어휘들을 그때 여러분들이 예쁘게 카테고리로 정리도 해보고, 그런 주제와 또는 문제에 들어있는 문법, 내가 이 부분은 틀렸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문법을 또 따로 한번 여러분들이 노트로 정리를 해 보신다라면 본인만의 비법 노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문제집을 하나를 사도 좀 2배, 3배로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공부하는 그런 현명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리스닝 1번 문제 공부하면서 스피킹 1번 문제 같이 공부해보고, 또는 스피킹 1번 문제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내가 리스닝으로 듣는다라면 이렇게도 나오겠다 라고도 공부해보고, 그리고 혹시나 기존의 토플 문제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그거 다 폐기 처분하지 마시고, 어쨌든 토플이라는 기본적인 결은 유지된다라는 점에서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라든지 어휘라든지 다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놓치지 말고 짚어간다라면 신유형 토플을 위해서 또 막대한 돈을 막 써야 되는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현명하게 공부를 잘 짚어 가신다라면 기존의 토플보다 바뀐 뉴 토플 훨씬 더 대처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달성하고 하고 싶은 공부 계속 끌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더 쉽게 만나는 걸로 해요. 수고하셨습니다.